몸무게 한 3kg만 찌우고 와. 더 쪄야 되나? 사람들 이번 설 목표는 몸무게 3kg 늘리기야. 어? 살커 쪄야 돼서 살커. 이렇게 안 떠. 자, 페이지 불러주시죠. 질문해 지금 질문. 문제 잘 풀려? 예성 어때? 괜찮아? 우리 그 쌤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해줬나? 이제 앞으로 2시간이 있으면 1시간은 1단원 심화 문제 하고 1시간은 2단원 진도 나가고 얘기했지? 어? 안 했나? 안 했어? 그랬어. 같이 나갈게요. 같이 여러분 동시에. 자, 몇 페이지 해줄까요? 어? 농도 안 했어? 아 진짜? 아 예성이 농도 문제 풀려 있는 것 같길래. 어? 예성이 네가 푼 거야 그냥? 아, 아 진짜? 농도 안 들어갔어? 예성 문제 풀렸게 다 한 건 줄 알았어. 이거 질문 뭐 해줄까? 58쪽? 58쪽? 잠깐만. 예성아 예술에 하네 예술. 그지? 6번 해줘? 6번.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기체 A랑 B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일단은 A2 2몰이랑 B2 3몰을 집어넣었다라고 돼 있어, 그지? 근데 지금 봐봐, 얘들아. 5리터, 3리터. 반응 전에 대해서 몇 몰이 있었잖아요? 5몰이 있었잖아. 그럼 반응 후는 다해서 몇 몰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는 3몰이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근데 문제 조건에 기체 B2는 모두 반응하고 기체 X는 몇 몰이 만들어진다? 2몰이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네. 그지? 그러면 그냥 써. 자, A2, 여기는 B2, 생성물 2개. 자, 보겠습니다. 반응 전, 여기는 자, A가 2몰, B가 3몰. 됐지, 그치? 그 다음 봐봐. B2는 모두 반응하고 했으니까 3몰 다 사라져. 그치? 생성물이 몇 몰? 2몰이 만들어지니까 2몰 쓰고. 오케이? 근데 반응 후가 돼서 몇 몰이 돼야 되잖아? 3몰. 그죠? 그러면 A2가 몇 몰 남아있으면 되지? 1몰 남아있으면 돼. 그치? 그럼 얘는 1몰 반응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우리는 화학 반응식은 항상 여기만 알려주는 거야.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만. 그러니까 A2 한 개랑 B2 세 개가 반응해서 생성물을 2개를 만드는구나. 1대 3대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우선 아시겠죠? 됐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A2랑 B2는 1대 3의 몰비로 반응합니다. X의 분자식은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A, B, 3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지? 그러니까 니는 틀린 거. 자 반응 후 용기 안의 기체에서 전체 분자수분의 X 분자수는요. 전체 몇 몰인데 여러분? 전체 3몰 중에 X가 몇 몰이 있다? 2몰이 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된 거지 그치? 3분의 2. 이거 쓸 때 이거 쓰는 방법 알지? 여기는 반응 전, 여기는 반응하는 거, 여기는 반응하고 남은 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또 어디 할까요? 52? 56조? 52? 52. 52쪽에 10번? 오케이.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A랑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어주는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제는, 자, 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최근 문제인지를 업데이트를 해놓은 거긴 한데, 그죠?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 봐, 여러분. 이걸 꼭 확인해줘야 돼. 개수. A 앞의 개수와 C 앞의 개수가 서로 뭐하다? 같다. 그렇지? 그럼 얘는 실제로 누가 반응하는 것만큼 여러분 몰수가 줄어든다. 이거는 B가 반응하는 것만큼 몰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 A가 사라지는 것만큼 누가 만들어지니까
C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거. A 두 개랑 B 한 개가 반응해서 C를 두 개를 만든다. 라고 하면 봐봐. A 사라지는 양이랑 C가 만들어진 양이 어차피 똑같잖아. 두 개. 그치? 그럼 결국은 B가 반응하는 것만큼 줄겠죠. 무슨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볼게요. 자, 반응 전에 1.6몰, 반응 후가 0.8몰. 오, 여기는 0.8몰만큼 줄었다. 그러니까 B가 몇 몰만큼 반응한다는 거지. 0.8몰만큼 반응했다. 괜찮죠, 그죠? 자, 여기는 2.3몰에서 1.2몰이니까 여기는 1.2몰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B가 1.2몰만큼 반응했다. 근데 봐봐. 자, 반응 후에 B가 남은 게 없죠. 그치? B를 다 썼다는 거야. 몇 몰을? 1.2몰을. 그러니까 원래 B가 다 1.2몰씩 들어있었다. 그치?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질량의 B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죠? A만 지금 다르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건 A가 0.4몰, 이건 A가 0.8몰, A가 여기는 1.2몰 이렇게 들어와 있지. 됐지, 그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가부터 갑니다. 자, 가는, 이거는,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거 아니야, 여러분. 저거 B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A가 0.4몰, 자, B는 1.2몰, 이렇게. 그지? 근데 우리는 가에서 0.8몰이 줄었으니까 B가 0.8몰만큼 반응한다는 걸 알아. 그지? 그럼 B가 얼마가 남았네? 0.3몰이 남았지, 그지? 그럼 A는 다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A랑 C랑 개수가 같으니까 C가 몇 몰이 만들어줘? 0.3몰. 그래서 반응 후가 돼서 0.8몰. 이렇게 들어가. 그치? 그럼 화학 반응식은 요거 보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2대 1로 반응한다. 그치? 그래서 개수가 A는 1, B가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1대 2대 1. 됐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자, 기억에 스몰 a가 스몰 b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니은에 B1몰의 질량은 6분의 5 xg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처음에 봐봐. B가 1.2몰만큼 들어있는데 그 질량이 xg이다. 그지? 그럼 B1몰에 해당하는 질량 이게 얼마냐 이 말인 거잖아요. 이게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5배지? 1.2분의 1이? 그러니까 얘도 얼마? 질량이 6분의 5x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죠? 이게 B1몰의 질량.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냐면, 보세요. 자, 나는 A가 0.8몰, B가 1.2몰, 1대2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가 0.6 사라질 때 얘는 1.1 사라지고 0.6만큼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반응 후가, 그지? 그러니까 전체가 0.8. 그지? 생성물 C가 0.6이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이 되셔야겠다. 된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또 뭐 오실 거야? 51 중에 7번. 여러분 이거 다 물어봐야 돼. 다 확실하면 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탄화수소 연소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탄소가 3개가 되어 있으니까 M은 3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치? 물이 다해서 몇 개 있어 여러분? 물이 다해서 2개, 수소 혼자 4개 보이죠? N은 4 이렇게. 그치? 물 하나 만들 때 수소 혼자 2개씩 써야 되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 요거. 자, 이거 A 찾는 것을 알려줬지. M 플러스 산소는 M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죠? 3 더하기 4분의 4니까 몇 O2? 여기는 4O2. 물론 오른쪽에는 산소 혼자도 세도 돼. 6개, 2개, 총 8개니까. 그지? 그러니까 4O2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자, 보겠습니다. 자, CmHn Xg과 충분한 양의 산소가 들어있는 걸 나타내 준 거고요. 얘를 완전 염소시켜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개수합을 보세요. 개수합이 1과 4, 5죠? 여기도 개수합이 3과 2, 5가 되잖아?
그지? 5개가 사라지고 5개가 만들어지는 꼴이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의 부피는 여러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반응식 이거를 C3H4 여기는 4O2 3CO2 2H2O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기 갑니다. A는 4 N 플러스 N은 7 이렇게. 그지? 이제 생성된 물의 질량이 몇 X인지를 찾아보래. 그럼 봐봐. 지금 탄화수소를 몇 g을 집어넣었다? Xg. 그러니까 얘가 Xg 다 반응하면 얘는 얼만큼이 만들어지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질량비를 쓰면 되죠. 여러분 C3H4 얘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40. 그죠? 제가 40만큼 반응할 때 물 2개가 만들어지면 36. 질량비가 40대 36이 돼준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0.9배니까 Xg만큼 반응할 때 0.9Xg이 만들어지면 되겠다. 그치? 항상 일정한 질량비대로 반응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런 거 우리는 이제 굳이 법칙을 따지자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치? 항상 일정한 질량비대로 결합을 해야 된다. 그죠? 오케이. 자, 또 뭐 해줄 거야? 5번? 5번? 5번이면 자, 요 문제 맞아요? 이거 맞아. 오케이. 자, 프로페인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먼저 여러분 개수부터 맞춰 볼게요. 자, 얘는 5, 그지? 여기는 3, 여기는 4. 이렇게 들어가지. 괜찮지? 자, 보겠습니다. A, B, C 합은 12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5, 3, 4 이렇게 들어가니까 10이 맞죠? 그지? 자, 그리고 자, 프로페인 22g을 완전 연소시키면 물이 36g이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방법은 두 가지. 그냥 질량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몰수로 바꿔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다 보여줘 볼게. 자, 프로페인 22g을 몰수로 바꿔주면 얘는 몇 몰? 이거는 0.5몰을 태우겠다 이 말인 거죠. 1몰의 질량이 44니까. 됐지, 그치? 그럼 여러분, 자, 개수비가 1대 4야. 그지? 4배. 그러면 0.5몰의 4배니까 물은 몇 몰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물은 2몰이 만들어지면 된다. 그지? 그럼 물 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36g이다. 이렇게 해결해도 되고. 알겠죠? 아니면 이제 분자량 봐봐. 자, 질량을 쓰면 얘는 44. 이렇게 들어가고요. 4H2O니까 18의 4배. 여기는 72. 즉 44대 72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애들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 얘가 22g만큼 반응한다면 얘도 절반. 그러니까 36g.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지? 몰로 전환해서 얘를 질량으로 바꿔도 상관없고 그냥 질량비로 가도 상관없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다음 1.2형성 곱하기 10의 24승계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이거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몇 몰만큼 있는 게 됩니까? 요게 2몰이죠. 2몰. 그지? 1.2형성 곱하기 10의 14승은 이거를 뭐로 나눠줘야죠, 여러분? 이거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2몰이 나와. 자, 2몰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려면 산소는 최소 3.5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5대 3의 몰비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몰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산소는 3분의 5배를 해주면 돼. 맞지, 그지? 3분의 5배. 그러니까 3분의 10몰. 그러니까 3.5몰이 아니지. 그지? 3.5도 살짝 작네. 그렇지? 3.33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오케이? 경마? 집중해서 들어야지. 여러분 영상 찍을 때 이거 수업 잘 안 들으면 평생 남는 거야. 있죠? 평생 남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그 화요일 날 고향 친구들이랑 이제 후배들 선생님 고향이 없어져가지고 거기 옛날 아주 시골인데 거기 막 개발되고 막 이래서 아파트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고향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애들 되게 오랜만에 봤지. 근데 애들 후배 중에 한 명이 한 살 어린 친구인데 이런 그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나보고 전자칠판 얼마 줬냐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서 한 칠판이랑 저 카메라랑 다 해서 1,000만 원, 한 1,200 정도 들어가거든. 이거 교실 한 칸이 하는데 자기가 알았으면 훨씬 싸게 해줬을 텐데. 근데 그 친구는 이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400만 원이면 된다는데 이거 하나만 500만 원이거든요. 칠판 하나만. 자기가 더 좋은 걸로 더 싸게 해줄 수 있다고. 바꿀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그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래서 미리미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지? 얘들 나이들을 먹으니까 다들 이렇게 완전 아저씨가 다 돼가지고 다 너무 늙어 보여. 다 너무 늙어 보여.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그지? 이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이를 좀 천천히 먹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친구들은 어른들을 상대하니까 좀 빨리 늙는 것 같아.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랑 쌤이랑 나이대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 거의 비슷할걸요. 비슷할 거야,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더 젊으실지도 몰라. 가끔 애들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는 학부모님들이 쌤보다 나이가 훨씬 더 이렇게 대부분 다 많으셨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쌤보다 나이가 어려지기 시작하시더라고. 요새 친구들은 결혼 좀 빨리 한 친구들은 지금 애들 뭐 벌써 장가 간다고 그러고 그래요. 아이들 뭐 장가 간다고 그러고 뭐 시집 간다고 그러고 다 뭐 벌써 대학 졸업한다고 그러고 빠르더라고 애들이. 근데 예전에는 결혼을 좀 빨리 했잖아. 요즘은 결혼 좀 늦게 하지만 그지? 요즘은 뭐 결혼 남자들 거의 막 30대 중반 넘어가서 하던데요 대부분. 그치? 30대 중반에서 40대 초? 거의 그때 결혼 많이 하더라고. 그만큼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치?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요즘은 뭐 집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쵸? 예전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시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죠. 그치? 너무 힘드니까. 자, 어디 할까요? 또 번호 불러주세요. 강진이 질문 없어? 책을 놓고 왔어? 잘 보이지 않잖아 이거? 어. 은솔? 질문. 다 했어? 지금 다 했어? 없어? 오케이. 그럼 농도 들어갈까? 농도? 오케이. 자, 농도 가죠, 여러분. 이거 화학 반응식이랑 농도를 그냥 따로 분리해놨으면 더 좋았을 거야, 그지? 이걸 왜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책에다. 자, 여러분. 농도 좀 빨리 정리하고. 농도 정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농도 개념 정리하고 예제 문제 몇 개 좀 풀어주고 그리고 그럼 이제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쌤이 그 심화 교재를 오늘 좀 나눠줄게요. 여기 일단은 심화 교재 나눠주고 그 일단은 있는 몰 있잖아 몰. 몰 개념만 빨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여기 몰 문제도 좀 몇 개 더 풀어줄게요. 지금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1단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1단원이 안 잡히면 뒤에 진도 나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진도를 또 아예 안 나가면 또 살짝 또 불안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반 합시다, 반반. 자, 할게요, 여러분. 자, 용액. 자, 용액
자, 용액은 용매와 용질을 합친 걸 용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용매는 녹여주는 애들이고 용질이 이제 녹아 들어가는 애들.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칸수를 느낌대로 합시다. 자, 여기는 용액을 쓸 거고 용매, 용질 써볼게요, 여러분. 자, 용액, 용매, 여기는 용질. 자, 먼저 여러분, 으쌰, 소금물이 있다. 자, 물이 용매, 소금은 용질. 그지? 녹여주는 게 용매니까 괜찮죠? 자, 너무 기본적이죠? 탄산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탄산수는 요거는 용매가 물, 용질인 이산화탄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지? 봐봐, 여러분. 이게 물질의 상태를 보면 자, 액체랑 고체가 만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양과 상관없이 액체가 용매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액체와 기체가 만나잖아. 이때도 마찬가지. 양과 상관없이 무조건 액체가 용매가 되는 거예요. 고체와 기체가 무조건 용질이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 청동. 자,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구리에다가 주석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준 일종의 합금입니다. 합금. 보통 이제 조각상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죠. 근데 자, 청동에 있는 구리와 주석은 얘는 둘 다 물질의 상태가 솔리드입니다. 같은 상태도 여러분 용액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럴 때는 누가 용매가 되는 거냐면 양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 알겠지, 그치? 양이 많은 걸 용매라고 해준다는 거. 자, 그다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먹겠죠. 모르죠? 벌써 먹었을지도 몰라. 소주, 물과 에탄올이 있는데, 자, 요거는 리퀴드, 얘도 리퀴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지? 같은 HCl 때도 양이 많은 걸 용매라고 봐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 공기가 있어. 공기. 자, 공기는 다 기체들로 되어 있겠죠. 질소 기체에다가 여기는 뭐 아르곤도 있고, 아니 산소도 있고, 아르곤 기체도 있고, 이산화탄소 기체도 있습니다. 자, 같은 기체일 때도 마찬가지. 양이 많은 걸 뭐라고 불러준다? 용매라고 불러준다는.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에는 이런 것도 살짝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됐지? 오케이. 자,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농도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농도가 원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ppm 이거는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양이 아주 적을 때 용질이. 자, 양이 이거보다 더 적을 때도 쓰는 게 있어요. ppb 이는 part per billion 10억 분의 1입니다. 알겠죠? ppb는 우리가 사실은 볼 일은 별로 없고 요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특히 이제 뭐 미세먼지 농도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오존 같은 농도 같은 거 표현할 때, 그지? 뭐 한낮에 오존 농도가 몇 ppm이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번 시험에 여러분 나오진 않고 우리는 화원에는 두 가지만 나오는데 하나가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는 분모는 용액 질량 분의 자, 분자가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다. 이게 퍼센트 농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지?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 퍼센트 농도를 할 때, 이샤, 이런 비커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자, 내가 여기에다가 물을, 자, 100g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누굴 집어넣을 거냐면 소금을 집어넣는데, 소금을 50g을 집어넣었다. 근데 잘 봐봐, 여러분. 소금 50g 중에 25g이 녹지 않고, 이게 녹지 않고 남았다. 이렇게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용액의 질량을 얼마라고 잡으면 좋을까? 150으로 잡을 건가? 아니면 125로 잡을 건가? 그렇지? 여러분, 녹아 들어간 것만 용질이고 용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녹지 않고 남은 거는 용질이 아닙니다. 섞이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분모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때는 125가 들어가야 됩니다. 125, 용질은 25 곱하기 100. 그래서 얘는 몇 프로가 나온다?
요거는 20% 이렇게. 됐지? 그냥 서쿠터가 다 용액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실제 녹아 들어간 것만 용액에 포함이 되더라.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몰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몰농도. 자, 몰농도는 이제 대문자 M으로 나타내 주는데 요거는 몰레리티야, 몰레리티. 요게 바로 얘는 어떻게 구해 주냐면 분모가 용액에 부피가 들어갑니다. 분모는 용액 부피. 자, 기준은 1리터예요. 용액 1리터에 들어 있는 용질의 몰수. 이거를 몰농도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지?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NaOH 수산화나트륨 20g이 녹아있는 수용에 자 500ml가 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 분모가 뭐가 들어가냐면 500ml를 리터로 바꿔주니까 0.5리터. 됐지, 그지? NaOH는 화학식량 여러분 40입니다. 얘는 그럼 몇 몰? 이거는 0.5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지? 얘는 얼마 나오냐면 얘를 단위를 쓸 때 봐봐. 1몰 퍼 리터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또는 요거를 1 그냥 대문점을 써서 1몰농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알겠지? 몰 퍼 리터, 몰농도 자 같은 의미로 씁니다. 할 수 있겠지. 괜찮죠? 근데 여러분 봐봐. 이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랑 물론 이제 요거는 질량이고 얘는 입자라는 게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또 확실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자, 이 퍼센트 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질량이니까. 온도가 높아지건 온도가 낮아지건 퍼센트 농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머리카락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냐? 잠깐만. 자, 근데 이거 몰 농도는 분모에 부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요거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죠?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자, 봐봐. 자, 내가 용질을 더 넣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럼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분모가 뭐 하겠죠? H가 이제 열 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질 거 아닙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몰 농도는 뭐 할 거다? 작아질 거다. 그지? 만약 온도가 낮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몰 농도가 커질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퍼센트 농도가 똑같은 용액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근데 온도가 서로 다른 거야. 그럼 몰 농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 퍼센트 농도는 같아도. 응? 무슨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거는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는 희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희석. 자, 여러분 희석시킨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농도를 묽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쉽게 하면 물타겠다. 물타기. 자, 물타는 게 여러분 희석. 자, 보세요. 희석시킬 때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희석시킬 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누구는 변하지가 않냐면 용질의 몰수는 요거는 그대로다. 그지?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는 건더기는 그대로다. 국물만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건더기는 그대로, 내용물은 그대로 있고, 그지? 양만 더 늘어난다 그 말인 거지. 괜찮죠? 볼게요, 여러분. 자, 몰 농도가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괜찮아요? 이게 몰 농도, 요건 부피, 요거는 몰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된 거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비거 하나 있는데, 자, 봐봐. 이거 삐뚤어.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 몰 농도의 NaOH 수산화나트륨이 300ml가 들어있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물을 좀 집어넣겠다. 자, 얘를 물을 집어넣어서 얘를 몇 ml로 만들었냐면 얘를 500ml로 만들어 봤다. 이렇게. 여기서 몰 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원래 들어있던 거는 M1V1. 나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M2V2라고 하자.
근데 어차피 M1V1과 M2V2는 동일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몰농도가 얼마? 이 부피를 리터로 바꿀게요. 0.3리터는 나중 농도 곱하기 나중 부피는 0.5리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 농도 이거는 5분의 6이니까 1.2 몰농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무슨 이야기죠? 할 수 있겠지, 그지? 용질의 몰수는 일정하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자, 네 번째는 혼합 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해볼게요, 여러분. 자, 혼합 용액 자, 혼합 용액 이런 개념인 거죠. 만약에 이 몰농도에 NaOH 300ml가 있고 자, 여기는 바로 3자가 자, 1 몰농도에 NaOH가 200ml가 있습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둘을 합쳤어. 그러면 혼합용의 몰농도를 한번 구해봐. 지금 이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에다가 요 아래에 있는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더해줘. 그럼 그게 혼합용의 전체에 이제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지? 얘를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들어간다. 봐. M1 V1 더하기 M2 V2는 요거는 M 토탈 V 토탈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처음 용액에 있는 용질의 몰수에다가 두 번째 용액의 용질의 몰수를 더해주면 전체 용액, 즉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랑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이렇게. 괜찮죠? 그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2 곱하기 0.3 더하기 1 곱하기 0.2는 토탈 몰농도 곱하기 전체 부피가 얼마다? 0.5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그러면 전체 몰농도는 얘는 5분의 8이니까 1.6 몰농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같지, 그치? 오케이. 자, 요번엔 여러분 요거부터 하죠. 표준 용액 만들기. 자, 선생님 표준 용액이 뭡니까? 표준 용액은 농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표준 용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응? 알겠지? 이건 여러분 나중에 수행으로도 많이 한다. 실제로 실험 자체를 학교에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내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목표는 1 몰농도에 수산화나트륨 500ml를 만드는 거. 알겠지?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용질의 몰수를 먼저 구합니다. 자, 용질의 몰수. 자,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몰농도가 1, 부피는 0.5리터니까 몇 몰이 필요하네요? 0.5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지? 자, 두 번째는 용질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질의 질량. 자, 용질의 질량은 몰수에다가 1몰의 질량, 즉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이러면 이제 용질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잖아, 그치? 그럼 바로 몰수 0.5몰, 화학식량은 40, 얘는 몇 g이 나옵니다. 이거는 20g 이렇게 나오는 거.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세 번째는 자, 저울에다가 전자저울이 있잖아요, 그죠? 전자저울 여러분 쓰는 방법 알지? 약포지라고 하는 게 있어, 약포지. 약포지를 일단 저울에 먼저 올려놓고 0점 버튼을 먼저 눌러줘야 돼. 그 약포 질량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NaOH 이제 가루 형태로 돼 있거든, 흰색 가루. 그 흰색 가루를 20g을 잘 질량을 측정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전자저울 이용해서 20g을 잘 측정한 다음, 자, 이거를 비콘 하나 준비하시고, 자, 비콘은 내가 지금 500ml를 만들 거기 때문에 비콘에다 증류수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한 100ml에서 150ml 정도 증류수만 준비를 해 놓고 얘를 여기다가 잘 녹여줘. 무슨 알겠죠? 자, 그런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500ml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 플라스크가 뭐 500ml, 1000ml짜리 이렇게 써 있어, 실제로. 알겠지? 이제 500ml 부피 플라스크 갖고 와. 자, 볼게요, 여러분. 부피 플라스크는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어. 얘는 너무 빵빵한데? 밑에가 판판해. 무슨 알겠지, 그지? 우리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는 밑에가 동글동글하잖아. 얘는 밑에가 판판해서 얘는 바닥에 설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지? 그리고 봐, 여러분. 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여기에 500ml라고 눈금 표시가 돼 있어. 저는 봐봐, 여러분. 자, 요거를 여기다 부어. 요 정도 차. 100ml밖에 안 되니까. 알겠지, 그치?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6번째는 이제 누가 있냐면, 식기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기. 여기다 쓸까, 그냥? 6번째는 식기병. 자. 봐, 여러분. 약간 느낌 와? 이게 좀 말랑말랑해. 여기 증류수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를 누르면 여기서 증류수가 나와. 이 증류수를 가지고 비커를 씻어야 돼. 자, 이건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혹시 비커 벽면에 누가 묻어있을까봐, NaOH가 묻어있을까봐 하는 거야. 얘를 헹궈서 그 씻은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뭔지 알겠죠? 이걸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 식기병에 들어있는 증류수를 가지고 이 눈금까지 높이를 딱 맞춰줘. 오케이? 그러면 완성. 자,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잘 봐봐. 선생님, 그냥 이거 증류수 500ml 먼저 준비하고, NaOH 20g 집어넣고 흔들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용액은 증류수랑 용질이랑 합친 게 500ml가 돼야 되는 거야. 물만 500ml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럼 용액이 500 벗어납니다. 500 벗어나면 농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낮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치? 그리고 봐봐. 얘를 씻어놓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물 농도보다 더 낮게 나오겠죠, 그지? 용질이 덜 들어가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됐어. 자, 요번에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까지 하면 농도는 끝납니다. 자,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원래 요거는 화1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원래 화2에 이제 농도 변환이라고 하는 원래 공식들이 있는데, 이걸 문제 많이 써먹어. 화1에서. 여러분 공식을 알고 있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저기 봐봐. 아니 A% 용액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거는 내가 용액을 100g만큼 있다라고 가정해 줬을 때 용질인 Ag만큼 있는 거, 이게 A%가 되는 거죠. 맞지, 그지?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몰 농도를 구하려면 용액의 부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액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환산해 보자. 자, 뭐가 필요하냐면 용액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자, 용액 밀도는 일반적으로 D로 나타내죠. D. 그래서 봐봐. 자, 용액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D분의 100이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요 밀도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부피를 구해줬을 때 단위가 밀리리터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 용질의 질량을 얘를 뭐로 바꿔주냐면 요거를 용질의 이제 몰수로 바꿔주는데요. 자, 질량을 몰수로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는 용질의 분자량, 용질의 화학식량이 필요한 거죠. 이걸 여러분 X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자, 그럼 요거는 X분의 A몰이다. 됐지, 그치? 그럼 지금 이제 요걸 받고 몰농도 만드는 식으로 바꿔볼게요. 부피는 D분의 100. 근데 얘를 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1000분의 1을 곱해주시고. 됐지, 그치? 자, 분자는 용질의 몰수니까 X분의 A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자, X분의 10AD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거 문자는 사실 문제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책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쓰고 싶은 문자 막 쓸 수 있으니까 X는 무조건 그냥 화학식량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알겠죠? 퍼센트 농도를 X라고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지? 그러니까 요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자, 분모에 화학식량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의 퍼센트 농도랑 그리고 밀도가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제 문자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오케이.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고 예제 문제 좀 몇 개 풀어봅시다. 다 썼어요, 여러분? 다 썼어요? 왜 이렇게 빨리 썼어? 아, 그래? 수업 들으면서 그냥 썼나? 잘했어, 잘했어. 자, 여기 봐.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념 확인을 빨리 하죠. 자, 개념 확인 문제는 봐봐. 퍼센트 농도는 분모는 뭐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동액 질량. 이렇게. 그지? 몰 농도는 여기는 용액이야. 용액 부피. 이렇게. 됐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용의 농도. 퍼센트 농도는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로 나타냈다. 용매 100g? 아니죠. 그지? 용액 100g. 자,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맞습니다. 자,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알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도 있다. 그치? 몰 농도랑 부피랑 곱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자, 다음. 용액의 용매를 추가해 희석하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변한다. 몰수는 그대로. 된 거죠? 오케이? 자, 2번. 자, 염화나트륨 10g에 녹아있는 수용액 50g의 퍼센트 농도는요. 얘는 20%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치? 35% 염산 50g에는 염화소소가 몇 g에 녹아있는 겁니다. 저는 50 곱하기 100분의 35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35를 2로만 나눠주면 되죠. 그지? 그럼 얼마나 여러분? 17.5가 나온다. 되지? 35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17.5. 자, 이번에는 3번. 자, 질산나트륨 8.5g이 녹아있는 질산나트륨 수용액 100ml. 자, 이거는 8.5g은 0.1몰. 맞죠? 그리고 100ml는 얘는 몇 리터야? 0.1리터. 0.1리터에 0.1몰이 들어있으니까 몰 농도는 1이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은 염화나트륨 0.3몰을 녹여서 100ml로 만들겠다. 자, 100ml를 리터로 바꿔야 돼. 0.1리터에 0.3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얘는 3 됐죠? 자, 수산나트륨 40g이 녹아있는 수산화투 수용액 500ml는 요거는 여러분 자 0.5분의 1몰이니까 얼마? 얘는 2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자, 4번 갑니다. 자, 0.1몰 농도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 실험 과정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여러분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0.1몰. 그지? 0.1몰이 필요하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 1몰의 질량은 얼마라고 하자? 84. 그치? 우린 0.1몰이 필요하니까 84에 0.1몰이면 8.4g이 필요하다. 가능하시죠? 그치? 8.4g. 자, 그리고 1리터는 어디? 부피 플라스크라고 해주면 되죠. 그치? 부피 플라스크. 된 거지? 오케이. 자, 이번엔 5번. 자, 0.1몰 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 100ml를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가졌다. 희석시킨 거지. 자, 여러분 1리터가 몇 ml냐면 얘는 1000ml입니다. 자, 부피가 100ml에서 1000ml 몇 배로 늘어나요? 10배로 늘어나지? 그러니까 농도는 10분의 1로 줄어야지. 그러니까 0.1몰 농도가 얼마로 바뀌면 돼? 이제 0.01 이렇게. 됐지, 그지? 자, 가의 아세트산이 0.1몰이 들어있다. 몰 농도랑 부피랑 곱해야 돼. 리터로 바꿔야죠. 0.1 곱하 0.1이니까 0.01몰. 그죠? 가의 아세트산이 0.6g이 들어있다. 자, 1몰의 질량이 60입니다. 근데 현재 100분의 1몰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은 100분의 60이니까 0.6g 들어있는 거 맞고. 됐지? 나에서 아세트산 수용의 몰 농도는 0.01 몰 농도가 되는 거 이것도 맞죠. 됐지, 그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기 시키죠, 뭐. 좀 어려워 보이는 것만 좀 해볼까요?
자, 55페이지에 실력 언문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55쪽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할 때는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시중에 파는 염산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거를 희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몰롱도 1몰롱도 500ml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처음에 몰롱도가 주어져 있지 않고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퍼센트 농도를 몰롱도로 먼저 바꿔보자.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 알겠죠? 두 번째는, 자, 여기다 뭐를 하자, 여러분? 희석. 그치? 물 타는 거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센트 농도를 몰롱도로 바꿔주려면 어떤 공식을 쓰자, 여러분? 화학식량분의 10, 그지? A, D, 퍼센트 농도랑 밀도 곱하라고 그래서, 자, HCl 화학식량 36.5. 10 곱하기 몇 프로? 36.5%. 자, 밀도 값이 얼마입니다? 1.25. 그럼 얘는 그럼 얼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지워지네요. 12.5 몰롱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 그지? 그러면 이 12.5 몰롱도짜리를 몇 미리를 가져와? X 미리를 가져오자. 라고 했어, 그지? 자, 그럼 12.5 몰롱도 X 미리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1 몰롱도 50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서로 뭐 해야 된단 말이야? 같다. 어? 물 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M1 V1은 M2 V2 이거 써놓으면 되지 이제. 응? 자, 보겠습니다. 자, 12.5 곱하기 부피는 Xml. 자, 이것은 자, 1 몰롱도짜리 여기는 몇 ml라고? 500ml. 쌤, 부피를 리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를 1000으로 나누고 얘를 원래 1000으로 나누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미리리터로 쓸 거면 그냥 써도 상관없어. 무슨 알겠지? 이제 어차피 약분되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X값 얼마 나옵니까? X는 12.5분의 500이다. 이거는 40 이렇게 나와. 그지? 왜 답이 40? 괜찮죠? 이게 이제 농도에서 그나마 조금 복잡하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공식 하나 알아두시고, 알겠지? 그리고 희석 공식 알아두고 된 거죠? 자, 이번엔 여러분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에이, 이런 목통이 돼버렸네. 예상 거기 금방 한데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야? 55. 55페이지에 4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저 칠판을 쌤이 판소할 때 살짝 저걸 바꿔서 하니까 이게 자꾸 다운되네. 이거 볼게요, 여러분. 자, 갑시다. A 수액과 B 수액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몰농도랑 부피랑 곱한 게 뭐야, 이게? 이게 몰수였죠, 몰수. 맞지, 그치? 봐봐, 여러분. 가는 A가 들어있는데, 용질에 몇 몰이 들어있다? 6분의 1몰만큼 들어있다. 괜찮나요? 그러면 가의 6분의 1몰의 질량이 여기에 몇 그램, 얘가 X그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나를 한번 보시죠. 자, 나는 자, B가 들어있는데 B가 몇 몰 들어있냐면 B가 2몰만큼 들어있다. 그치? B 2몰 둘이 곱해주면 되니까 B 2몰의 질량이 몇 X그램, 얘는 4X그램이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A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얘는 6X. 그죠? 6분의 1몰이 Xg이니까. 자, B, 자,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얘는 얼마 여러분? 요거는 2X.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 봐라. B의 분자량을 얼마라고 하자? 60. 이게 1몰의 질량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된다는 거죠. 얘가 60이다. 그러니까 X 값은 얼마? X는 30.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6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180. 그죠? 그래서 A는
일몰의 질량, 즉 화학식량이 180짜리고 B는 일몰의 질량, 화학식량이 60짜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x가 30이니까 이 x는 요는 몇 g이 되는 거냐면 얘는 60g이 되는 거야. 60g. 자, 우리가 여러분 60g이라고 하는 거는 자, 달을 보겠습니다. 달은 현재 60g만큼 쓰니까 이게 A인지 B인지를 모르잖아. 만약 A라면 A 1몰의 질량이 180이라고 했으니까 60g이면 3분의 1몰만큼 들어있는 게 되는 거고. 그지? 만약 다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 B라면 얘는 몇 몰이 들어있는 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1몰 들어있는 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 3분의 1몰은 자, 1 플러스 V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준 거랑 같다. 어? 이는 V가 얼마 나와야 되나? 이러면 V가 0이 나와요. 그죠? 그 요거는 봐봐. 얘는 1 플러스 V 곱하기 여러분 3분의 1. 자, 이때는 V 값이 얼마가 되죠, 여러분? 이때는 V가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X는 60이 아니라 30. 만약 니은에 단인 A 수용액이야. 만약 A가 맞다면 V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답이 니은인데 니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단인 A가 아니라 누가 들어있어야 되겠다? B가 들어있어야 되겠다. B가 들어있어야 V값이 얼마? V값이 2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보기에 니은이 없으니까 니은이 틀린 거야. 이건 좀 그렇긴 하지. 그지? 문제 원래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데. 그지? V는 0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 문제가 더 깔끔해지지. 뭔지 알겠죠? 오케이? 할 수 있겠지? 된 거죠? 좋아.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숙제를 이제 일단은 문제를 다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설날이라서 안 오니까 숙제 아주 많이 주진 않을게요. 63페이지까지 63페이지까지 이제 다 풀어오는 거야. 알겠죠? 이제 일단은 이제 개념은 한번 다 했어. 여기 일단 이게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범위로 생각하면 돼. 중간고사 시험범위 딱 여기까지야. 많이 했지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래도 많이 했죠, 그지? 오늘은 이제 복습할까? 복습. 자, 심화 교재를 가지고 일단은 빨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준 심화 교재. 그걸 좀 펴주세요. 근데 심화 교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면 좀 힘드니까 야곱야곱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화학식량은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네, 우선 이것만 짚고 넘어갈 거야. 봐봐 여러분. 질량수 있죠? 질량수가 일반적으로 원자량이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근사값이다. 알겠죠? 실제로 질량수가 원자량이 되는 건 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소만, 그죠? 얘가 기준이니까 얘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다른 애들은 여러분 다 정수로 나오질 않습니다, 원래. 알겠지? 질량수는 원자량 이꼴이 아니라 근사값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얘는 화학식량은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 질량이니까 뭐를 쓰지 않는다. 원래 단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죠. 됐지, 그지? 자, 원래 실제 원자량을 쓰면 사실 너무 불편합니다. 소소는 1.008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거죠. 그냥 1이라고 하자, 10이라고 하자, 얘는 14, 얘는 16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원래 실제 원자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오케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분자량은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외웠죠? 2, 16, 17, 18, N2는 28, O2는 32, CO2는 44, 포도당은 180.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지?
자, 그다음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그냥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을 쓴다. 분자가 아닌데 분자량이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지? 자, 다이아 화학식량 12, 철 화학식량 56, 탄산칼슘 CaCO3 얘는 화학식량 얼마 여러분? 1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탄산칼슘은 100. 저 하나 외워놔야죠 여러분. 오케이. 자, 뒤로 갑니다. 예, 몰은 그 쌤이 자꾸 얘기하지만 이 몰 개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스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몰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알겠죠? 박스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사과 한 박스 20개, 한 박스 5kg, 한 박스를 5리터라고 잡아볼게. 사과 100개는 얘는 몇 박스가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 아이고 5박스. 이렇게 그지? 이게 5박스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지? 5박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온 거다? 얘를 한 박스에 해당하는 수로 나누는 거다. 그지? 자, 사과 20kg는 얘는 4박스가 나오는데 이 4박스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를 한 박스 질량으로 나눠주니까 4박스가 나오더라. 사과 10리터는 얘는 2박스가 될 텐데 얘가 2박스가 되는 이유는 이거를 한 박스 부피로 나누니까 2박스가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랑 마찬가지 원리로 몇 몰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봐봐. 몰수를 구할 때 수가 주어지잖아요. 1몰의 수로 나누면 되는. 그치? 질량이 주어지면 얘를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몇 몰인지가 나올 거다. 오케이? 부피가 주어진 얘를 뭐로 나누는 얘를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그럼 몇 몰인지가 나온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아보가드로수죠. 자, 여기 보시죠. 자, 이런 상자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의 질량을 쌤이 2kg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자, 이렇게 생긴 입자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입자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 요 입자 한 개의 질량이 10g짜리라. 그러면 여러분 봐. 이 상자에는 입자가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개수. 이 상자에 몇 개 들어가 있어, 여러분? 입자 수. 2kg를. 그지? 2kg 2000g이니까 2000g을 10g으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지? 입자가 몇 개 들어있다 여기는 200개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 200개 있잖아. 요 200개가 요게 바로 1몰의 수, 요게 아보가드로 수 개념이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2kg 얘가 요거는 1몰의 질량 개념이 되는 거고 요 10g 자 요거는 입자 한 개의 질량이 되는 거야. 입자 한 개의 실제 질량 개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보가드로수 구할 때 원래 아보가드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 탄소 있잖아, 그지?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라고 할 때, 얘를 10이라고 할 때, 요거를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으로 나눠라. 그래서 구한 숫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되는 거고, 얘를 아보가드로수라고 하겠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원리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몰에 해당하는 수는 만약에 어떤 한 상자가 즉 한 묶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묶음에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 그렇지? 그럼 그 상자 한 묶음의 전체 질량을 그 안에 들어가는 입자 한 개의 실제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그렇지? 그 공간 안에 그 묶음 안에 입자가 몇 개 있는지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게 바로 1몰의 수의 개념이 돼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화학은 편의상 봐봐. 편의상 1몰의 수를 다 같은 수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스가 뭐 하겠어? 박스가 이 입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박스가 사이즈가 다 달라지겠지. 그렇잖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물질을 다 200개씩 포장을 할 거야. 200개씩 한 박스로 만들고 싶어. 근데 입자가 아주 조만한 애들 200개가 모이면 덩어리가 크지가 않겠죠.
근데 좀 큰 걸로 200개 모이면 덩어리가 뭐합니까? 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몰의 질량이 다 다른 거야. 일몰에 대한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몰의 질량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화학식량 개념이 돼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지, 그지?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바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짝 그것만 조심해주면 되는데, 요거 부피는 기체만. 응? 그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일몰의 질량이 다 달라지니까 일몰의 부피도 다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체는 이거 예외라고 그랬지, 그지? 왜? 기체는 입자랑 입자 간의 거리가 뭐하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입자 크기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 그죠? 그래서 기체는 일몰의 부피가 다 똑같다. 고체나 액체라면 일몰의 부피가 다 달라. 입자들이 뭐하니까 모여 있으니까. 근데 기체에서 일몰의 부피는 다 똑같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체나 액체는 부피가 주어졌을 때 얘를 바로 그냥 몰수를 구할 수는 없고 밀도를 가지고 질량으로 먼저 환산한 다음 그 다음 몰수를 구해준다. 된 거죠? 오케이.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 칠판 보시죠. 1번. 자,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몰 기체 부피를 22.4리터로 잡습니다. 자, 16.8리터면 요거는 4분의 3몰입니다. A가 1몰의 질량이 44야, 분자량, 그지? 그럼 질량으로는 33g이 됩니다. 괜찮죠? 자, B는 1몰의 질량은 50, 질량은 25g이니까 2분의 1몰, 그죠? 이건 2분의 1몰만큼 있다. 부피는 11.2리터가 되실 거예요. 오케이? C는 5.6리터니까 이는 4분의 1몰, 4분의 1몰의 질량이 16g입니다. 그럼 1몰의 질량은 64거든. 그치? 봐. 첫 번째. 분자량 가장 큰 거는 C. 질량 가장 큰 거는 A.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몰수가 가장 큰 것도 A. 그러니까 답은 4번이야. 된 거지? 오케이?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몰수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암모니아 기체 1몰. 자, 1몰에 암모니아가 있다. 그냥 수소 혼자 몇 몰 있어요? 수소 혼자 몇 몰? 3몰. 그죠? 3몰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암모니아 1몰에는 질소 혼자 1몰, 수소 혼자 3몰. 이거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쓱쓱. 이것도 질소랑 수소랑 합해서 1 만든다고 또 질소는 4분의 1, 수소는 4분의 3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수소기체 4g 속의 수소 원자수 얘는 몇 몰? 얘는 4몰. 어째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이 1g이니까. 그지? 수소 원자 2몰이 양이온이 될 때 잃어버린 전자 개수는 요거는 2몰. 이렇게. 그죠? 자, 표정 상태에서 산소기체 11.2리터 속의 산소 분자수 요거는 2분의 1몰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11.1리터니까, 그지? 그래서 B, A, C, D 답이 1번 된 거죠.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3번. 자, 몸무게가 60인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 몸에 여러분 어떤 원소가 가장 많을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량을 원자 1몰의 질량, 즉 원자량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A가 원래 단위가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그냥 나눌게요. 여러분 A는 5.3이 나와요. B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고 C는 2보다 살짝 큰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누가 제일 많은 거지? 입자수로는 A가 제일 많은 거지. 질량은 제일 적어도 그지? 입자기 제일 워낙 작으니까. 괜찮나요? A, 그 다음 C, B 요 순서가 돼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랑 상관없다. 몰수만큼 뭐를 차지합니다. 부피를 차지합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그치? 부피비는 몰수비. 자, 그리고 이거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분자량비는 밀도비. 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랬지, 그치? 이 밀도를 할 때, 밀도를 이게 단위 부피당
질량이잖아요. 그지?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자, 보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같은 부피일 때 질량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다. 그지? 그러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는 동일한 분자수만큼 들어있으니까 같은 분자수에 해당하는 질량이 된다.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같은 분자수의 질량이니까 이를 이렇게 생각하자. 분자 한 개당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이게 밀도 개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봐봐. 만약 분자 한 개 질량비가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분자량도 2배 차이가 나고 밀도도 2배 차이가 납니다. 그치? 봐봐. 분자 한 개의 질량이 2배 차이가 날 때 왜 분자량도 2배 차이가 나느냐?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1몰의 질량인데 같은 수를 묶어 놓을 거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묶어 놓을 거야. 그럼 질량 1짜리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묶어 놓은 거랑 질량 2짜리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묶어 놓은 거랑 그치? 그 묶음 질량의 차이도 딱 2배가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기체 분자량비랑 밀도비랑 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자, 갑니다. 이번에는 기체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1몰의 부피다.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거를 그냥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으면 내가 박스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 박스 개념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치? 봐.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게, 자, 2g per 리터래요. 이게 지금 보라색 있잖아, 보라색. 이게 보라색이 1리터인데, 요 1리터의 질량이 2g이래. 근데, 이 상자가 부피가 22리터짜리야. 오케이? 발음은 기체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 묶음의 질량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 1리터가 2g인데 얘가 전체 공간이 22리터만큼 있대. 그 이 전체 공간에 대한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 여러분? 둘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44g. 그게 1분의 질량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량은 밀도에다가 1몰의 부피만 곱해주면 돼. 왜? 밀도라고 하는 게 단위 부피당 질량이란 말이야. 1리터당 몇 그램 이렇게 주어진 게 밀도잖아. 그지? 그럼 내가 그 1몰에 해당하는 그 공간 전체의 질량? 이게 1몰의 질량이 돼주는 거니까 그냥 이 그림이야, 그냥.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치?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1g당 원자수. 우리 문제를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1g 원자수 많이 나오잖아. 그치?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CO2가 있고 CH4가 있는데, 자, 1g당 탄소 원자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그럼 얘는 1g을 1몰의 질량이 44로 나눠주세요. 한 분자당 탄소 원자가 한 개씩 들어있다. 그치? 이거야, 그냥. 자, 얘는 1g을 1몰의 질량이 16으로 나눠주시고 분자당 탄소가 한 개씩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g당 탄소 원자수 비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거 있잖아. 1g당 산소 원자수를 구해봐라. 그럼 얘는 44분의 2만 해주면 됩니다. 그치? 1g당 수소 원자수를 구해봐. 얘는 16분의 4만 해주면 되잖아. 한 분자당 수소가 4개씩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4만 해주면 되지. 됐죠? 이게 1g당 원자수 따지는 방법.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요거 비교해두라고 그랬지? 자, C2H4, C3H6 얘네는 뭐가 같은 애들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실험식이 같다. 그죠? 얘는 실험식이 같다. 그럼 요거는 자 1g을 1몰의 질량 28로 나눠주고 자 내가 탄소 먼저 해볼게. 곱하기 요거는 1g을 42로 나누고 곱하기 3 1g당 탄소 원자수가 둘이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실험식이 같은 애들은. 분자식이 달라도 구성 원자수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 된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1리터당 원자수 이거는 1g당이랑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C2, 아이고,
C2H4랑 자 C3H6가 있는데 자 내가 이거를 1리터당 총 원자수 B 이걸 물어봤다고 쳐봐. 알겠지? 그럼 여러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는 분자수가 같은 거야. 분자수. 그러니까 이 분자 하나 요 분자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원자수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그냥 6대 9 즉 2대 3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1g당 요거는 같은 질량만큼 있을 때 즉 1리터당 요거는 같은 부피 즉 같은 분자수만큼 있을 때 의미가 다른 거지. 1g당과 1리터는 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 30도씨 1기압에서 Wg에 즉 같은 질량만큼의 이게 이런 뜻이야 여러분. 같은 질량만큼의 기체 XY2랑 Y2가 실린도에 들어 있습니다. 자, XY2는 1리터니까 XY2 한 개는 Y2 두 개와 질량이 서로 뭐하다? 같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알겠죠? XY2 한 개는 Y2 두 개와 질량이 같다. 괜찮나요? Wg에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자, 그럼 보겠습니다. XY2 한 개는 Y2 두 개랑 질량이 같다. 자, X 플러스 2Y는 4Y 그러니까 X가 2Y. X 원자량이 Y 원자량이 몇 배가 돼준다는 소리죠 여러분? 2배. 괜찮나요? 그래서 원자량은 XY의 몇 배다? 2배다. 되지? 자, 기체 밀도는 염소있잖아요. 기체 밀도는 분자 한 개의 질량비랑 마찬가지다. 분자 한 개의 질량이 X, Y2 한 개가 Y2 두 개랑 여러분 질량이 같은 거니까 밀도는 가가 나의 2배다. 된 거지? 자, 디귿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비. 자, 여러분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비의 요 1g은 자, 같은 질량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비. 얘는 이미 같은 질량이야. XY2가 한 개면 여기는 원자가 더해서 3개. Y2가 2개면 여기는 전체 원자가 더해서 4개. 그러니까 이거는 3대 4라고 해줘요. 3대 2가 아니라. 오케이? 3대 2가 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1g이 아니라 1리터에 들어있는. 그치? 그럼 3대 2가 되는 거야. 왜냐면 1리터라는 건 한 분자당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거 애들이 문제 틀리는 게 막 되게 많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짜잘한 거 있어. 되게 짜잘한 거. 그런 세밀한 거,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어차피 이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잖아. 그러니까 정답률이 되게 낮게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죠? 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원자량 기준이 변할 때 이것도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아, 박스가 또 나오네. 박스가 또 나와. 자, 원자량 기준을 바꾸겠다는 건 말 그대로 박스를 한 박스씩 담는 박스를 다르게 하겠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이게 원자량 기준 바뀌는 거야 그냥. 근데 뭘은 아씨 박스 개념만 하면 진짜 끝나는데. 자, 발음 여기 입자 이렇게 있어. 자, 똑같은 입자야. 오케이? 자, 요 입자 한 개의 질량이 10g짜리야. 자, 내가 한 번은 이 박스를 10kg. 한 박스는 여기는 20kg. 이렇게 만들 거야. 10kg짜리랑 20kg짜리. 오케이? 그럼 바로 자, 여기는 입자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10kg가 10,000g이니까 여기는 1000개가 들어가. 1000개. 그지? 여기는 입자가 몇 개가 들어가기는 2000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쌤이 그랬지. 이거 1000개, 2000개.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 일몰의 수 개념이다. 원자량을 만약 2배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도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왜? 입자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봐봐 여러분. 자, 변하는 거. 아보가드로 수 변합니다.
그지? 1000개에서 2000개로 변했잖아. 자, 원자량과 분자량이 한 박스 질량이나 마찬가지니까 얘도 당연히 변하죠. 1몰의 질량, 한 박스 질량 얘기하는 거니까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지? 1몰의 부피 얘도 한 박스의 부피니까 얘도 달라지는 거야. 그지? 지금 박스가 커졌잖아, 봐봐. 이해가요? 한 박스 그냥 커지잖아. 한 박스의 부피도 커지는 거야. 왜? 입자수가 뭐하니까 더 많아졌으니까. 된 거지? 근데 잘 발음. 자, 내가 여기에서 짠. 에이, 잠깐. 놀래라. 자, 여기에서 자, 봐. 짠. 여기서 입자를 10개만 꺼내 볼게요. 여기도 입자를 10개만 꺼내 보겠습니다. 자, 입자 한 개가 10g인데 10개를 꺼내오면 자, 질량이 몇 g이 되는 거 여러분? 100g. 그지? 입자 한 개가 10g, 여기도 10개를 꺼내오면 여기도 몇 g이 되는 거죠? 여기도 100g.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달라졌잖아. 근데 내가 원자 n개, 분자 n개, 자 같은 개수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지? 내가 여기서 10개를 꺼내오건 여기서 10개를 꺼내오면 어차피 질량 똑같잖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묶음에 해당하는 게 달라진 거지. 같은 수에 해당하는 건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확실히 이해한 거 맞죠? 시험에 잘 나온 대로 쓰이고. 봐봐. 자, 바로 예제 문제 봅니다. 봐봐, 여러분.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과 이와 관련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앞에다 필요 없는 거죠. 아무 쓸데기 없는 거죠. 볼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만 봐. 짠. 산소의 원자량이 뭐 하는지 한번 봐줘. 산소의 원자량이 뭐 합니까? 커지지. 그지? 15.995에서 16로 커졌잖아. 얘는 물론 살짝 아주 미세하게 커지긴 했지만 얘를 박스 개념으로 보면 박스가 더 큰 박스로 변하겠다 이 말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기준 1보다 기준 2에서 큰 걸 한번 찾아봐라. 아보가드로 수도 크죠? 박스가 더 커졌으니까 분자량도 당연히 커져야지 여러분. 그지? 자, 보기 디귿 산소기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같은 수에 해당하는 부피니까 그대로가 돼야 되는 거야. 같은 개수의 부피니까 그대로. 근데 보기에 디귿을 자꾸 맞다고 한단 말이야.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머릿속에 그냥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어, 거기. 자기가 바꾼다 그냥 이거를 이거 1몰, 이거 1몰이지. 1몰의 부피? 쌤이 1몰의 부피 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틀리는 거지. 무슨 알겠지, 그지? 이건 그냥 같은 수의 부피니까 변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니만 맞는 거야? 된 거죠?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를 쭉 넘겨봐. 거기 개념 있는 데 말고 그 뒤에 가면 마더텅 수능 기출 문제가 쭉 있을 거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쌤이 남은 시간 동안 몰 문제 좀 쭉 연습을 좀 하자. 알겠지? 그 뒤에 마더텅으로는 14페이지. 14페이지. 화학과 우리상하는 거의 나중에 할 거니까. 여기 펴놓으면 돼, 여기. 요거. 찾았어?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 올게. 먼저 1번. 자, 1번 봐봐. X, Y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나다가 있는데 이거를 문제에 아예 주어졌어. 분자 1몰이라고 아예 주어졌어, 여러분. 자, 볼게요. 분자 1몰. 이렇게. 그지? 가는 분자 1몰에 X 원자가 1몰, Y 원자가 1몰이니까 XY. 그지? 맞지? 나는 요거는 X 원자 1몰에 Y 원자가 2몰이니까 XY2. 오케이? 다는 X 원자 2몰이고 Y 원자가 3몰입니다. X2, Y4. 오케이? 근데 봐봐 얘들아. 다의 실험식,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주는 게 실험식이거든. 이거 약분되잖아. XY2. 이렇게. 이런 건 분자식.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주는 걸 실험식.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자, 나 원자량 비 볼게요, 여러분. 자, XY는 분자량이 30.
XY2는 얘는 분자량이 46. 자, 둘이 Y 원자 하나 차이나. 그지? Y 원자가 16이니까 Y 원자는 16이야. 됐죠? 그 XY가 30이니까 X는 14, Y는 16. 그럼 원자량 비는 7대 8이다. 이렇게. 됐죠? 자, 보기 디귿. 자, 1g에 포함된 원자수. 자, 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가는 1g을 1몰의 질량 30으로 나눠주시고 원자 2개짜리다. 나는 1g을 1몰의 질량 46으로 나눠주고 이거는 원자가 몇 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그죠? 92대 90이니까 가가 나오다 많다. 이렇게. 된 거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g당 그러면 저 1g을 1몰의 질량으로 먼저 나눠. 분자의 몰수를 구한 다음 해당하는 원자수를 곱해주면 전체 원자 몰수가 나오는 거야. 됐죠? 오케이. 됐어. 자, 이번엔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3번 봐봐. 자, 1몰인 6.02 곱하기 10의 13승계 입잡수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 먼저 기억에 흑연 1g에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는 12분의 1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다. 봐봐 여러분. 자, 1g을 탄소 원자 1몰의 질량 12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12분의 1몰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자, 개수라고 했으니까 원래 여기다가 이걸 곱하라는 거지. 그래야 수가 나오는 거니까. 뭔지 알겠죠? 근데 요거 대신 얘만 쓴 거야, 그냥. NA. 그러니까 만. 괜찮죠? 응? 자, 그 다음 수소 분자 1몰에 있는 양성자수는 여러분 1몰이 아니라 여기는 2몰. 그치? H가 양성자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H2니까. 그치? 2몰. 자, 메탄 1몰에 들어있는 탄수랑 수소의 질량비는 12대 4가 되는 거. 그러면 12대 4니까 4대 1이 아니라 3대 1 이렇게 들어가야지. 기억만 맞는 거. 된 거죠. 오케이? 자, 또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해보자. 자, 5번. 여러분, 우리 5번 문제를 풀 때 봐봐. 자, A는 솔리드야. 자,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와. 그죠? 64분의 9.6몰이 되는 거야. 1몰의 질량, 분의 질량.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건 B. 얘는 액체인데 리터, 부피 단위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얘는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얘를 질량으로 먼저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1리터가 1000ml니까 0.09리터는 얘는 90ml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근데 B의 밀도를 얼마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그럼 얘를 질량으로 바꿔주면 몇 g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얘는 90g. 그죠? 근데 1몰의 질량 얼마라고 합시다? 18. 그러니까 얘는 18분의 90에서 5몰 이렇게 나와요. 된 거지? 고체나 액체가 부피로 주어진 경우에는 밀도를 이용해서 먼저 질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C는 기체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 1몰의 부피가 25L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25로 나눠주면 돼. 얘는 5분의 1몰. 됐지, 그치? 질량이 주어지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누고 부피가 주어지면 1몰의 부피로 나누되 고체나 액체는 부피가 주어졌을 때 먼저 질량으로 바꿔놓고 들어가야 된다. 응? 알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B, C, A. 답은 4번.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7번을 한번 맡겨보자. 이거 6번에 6번 한번 해야 되겠다. 6번. 여러분, 자, 6번 문제는요. 필손이 고정된 실린더에 같은 질량의 기체 A랑 B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같은 질량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고정장치가 있으니까 양쪽의 압이 같은 상태가 아니거든. 근데 봐봐. 자, 고정장치를 풀었는데 필손이 움직이다 좀 멈춘 거야. 그치? 얘가 멈췄다는 건 양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서로 뭐하다? 같다. 즉 밀어주는 힘 그게 바로 압력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은 거야.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인데 A 기체는 2리터를 차지하고
B기체는 4리터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기체 2개, 그죠? 부피가 이제 분자수비니까. 그리고 B기체가 4개가 있는데 얘의 질량이 서로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A기체 2개는 B기체 4개라는 질량이 같은 거야. 문제에 같은 질량을 써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A 분자 1개는 B 분자 2개의 질량과 같은 거. 자, A기체가 B기체의 2배인 걸 찾아봐라. 그죠? 분자량은 2배. 분자수는 부피 큰 게 분자수가 많은 거니까. 이거는 B가 더 많아야지, B가. A가 아니라, 그지? 괜찮죠? 그리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분자량 B는 밀도비랑 같다. 분자 1개의 질량이 2배면 밀도도 2배. 그러니까 기억이랑 디귿. 되는 거죠?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 8번 탄화수소를 한번 해줘. 지난번에 문제를 이거 몇 개 풀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자, 가는 바울음은 가는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이거든요. 수소가 25%, 탄소가 75%, 그럼 질량비가 3대 1로 들어있는 거야. 그치? 75대 25니까 이걸 원자 수비를 구하려면 각각의 원자 1몰의 질량 12와 1로 나눠주면 돼. 3대 10이니까 1대 4. 요거는 여러분 CH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지? CH4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그 화학과 우리생활 파트를 할 때 요거를 탄화수소 살짝 쌤들이 언급을 하실 수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 통과에서 배워봤지만 탄소는 14족이니까 연결선이 최대 4개까지 나와. 그치? 그리고 수소는 연결선이 요거는 1개. 그럼 봐봐. 탄소 하나에 수소가 최대한 붙으면 4개까지 붙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럼 탄소가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결합이 돼야 돼. 탄소끼리도. 그래서 수소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6개밖에 안 돼. 그치? 지금 격까지가 수소야? 아니면 탄소 3개짜리가 또 쳐봐. 탄소 3개짜리는 수소가 최대한 많이 붙으면 8개까지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탄소 원자 사이에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식이 CN, HEN 플러스 E 이렇게 돼요. 그래서 N에다 1을 넣어주면 CH4, N에다 2를 넣어주면 C2H6, N에다 3을 넣어주면 C3H8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지? 그게 최대한 붙을 수 있는 수소 원자수로 생각해주면 돼. 자, 쌤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자, CH4, 탄소와 수소가 1대 4로 존재할 수 있는 탄화수소는 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자연계에. C2H8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탄소 2개, 수소는 아무리 많이 붙어도 6개밖에 안 되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 원자수가 1대 4면 요거는 그냥 메테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됐죠? 자, 얘를 완전 연소시키면 산소가 2개, 이산화탄소가 1개, 자, 물이 2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죠?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탄소랑 수소가 있는데 수소가 10%, 자, 탄소가 90%, 여기는 9대 1의 질량비로 있어요. 12와 1로 나눠주면 몇 대 몇이 나와요, 여러분? 3대 4. 그지? 9대 10이니까. 그래서 나는 실험식이 C3H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C3H4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C3H4, 여기는 4O2, 여기는 3CO2, 여기는 EH2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각각 1몰씩 연소시켰을 때 산소는 몇 배 차이가 나냐면 산소는 2배 차이 나, 2배. 근데 문제 조건이 1몰을 다 태울 때 필요한 산소가 나는 가에 몇 배가 돼야 됩니다? 4배가 돼야 됩니다. 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2배로 늘려줘야 돼. C6H8으로. 그러면 산소가 몇 O2가 필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는 8O2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하셨나요?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2번이 안 되고.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질량비를 갖고 구하는 거는 실험식을 구한 거지. 그게 분자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 그지? 매년 B만 찾는 거니까, B만. 원자수 B만.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적었어?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여러분 뭘 한번 풀어볼 거냐면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자, 일전 압력에서 A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저부터 잘라야 되겠다. 봐봐. 자, 문제 조건에 보면 같은 질량의 물이랑 HA를 넣어놨대. 얘를 막 가열을 해. 그래서 전부 다 뭐로 만들어 보겠다. 전부 기체로 만들어 보겠다. 됐지, 그치? 자, 동일한 실린더니까 밑넓이가 서로 같은 거야, 둘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높이비지. 높이비가 바로 무슨 비? 부피비나 마찬가지가 되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부피비가 바로 분자수비가 되는 거니까. 자, 얘가 16개, 얘가 9개가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죠? 그러니까 16개의 물 분자와 9개의 A 분자가 질량이 서로 뭐 한 건다? 같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물은 분자량이 얼마니까? 18이잖아. 그지? 얘가 18이니까 A 값은 얼마 나오겠지? A는 32. 짠. 이렇게. 이게 답이야. 알겠죠? 답은 1번.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요번에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11번.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여러분 기체에 가량 나가 있는데 자, 문제 조건에 뭐로 되어 있냐면 으쌰, XY2랑 X2Y가 있다. 근데 원자량은 X가 더 크대. 그럼 생각해봐. 분자량은 그러면 XY2가 크겠어? X2Y가 크겠어? 그지? X2Y가 더 무거워야지. 그치? 맞아. 그걸로 들어가면 되더라. 봐봐. 질량이랑 부피가 있으니까 이걸로 밀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그러면 가와 나의 밀도비가 5분의 1 대 4분의 1이 된단 말이죠. 자, 이거는 4 대 5야. 이렇게. 근데 밀도는 분자 한 개당 질량이나 마찬가지다. 그치? 그래서 가 분자 한 개의 질량을 4라고 할 때 나 분자 한 개의 질량은 5가 된다. 오케이? 근데 아까 누가 더 무겁다고 그랬잖아. X2Y. 그치? 그러니까 XY2가 가가 되면서 얘가 4. 오케이? X2Y가 얘가 나가 되면서 얘가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분자 한 개 질량비가. 오케이? 이거 가지고 X랑 Y랑 원자량 찾으면 되겠다. 그치? 자, 연립 바로 그냥 암산해도 되겠죠, 이거는? X는 2, Y는 1. 그잖아, 그치? 이게 X랑 Y의 원자량비가 되는 거지.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기체의 몰수는 요거는 부피비. 부피 누가 더 큽니까? 나가 더 크니까 말이 안 되고. 가는 분자량 작은 게 필요하니까 XY2가 돼야 되고. 그치? 그리고 보기 디귿 봐봐.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X 원자수 B는요.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같은 질량을 그냥 1이라고 부는 거야. 1g을 1몰의 질량 4로 나눠주고 여기는 X 원자 몇 개짜리? 1개짜리. 그치? 얘는 봐봐. 1g을 1몰의 질량 5로 나눠주고 얘는 X 원자 몇 개짜리? 2개짜리. 그럼 4분의 1 대 5분의 2니까 몇 대 몇이 나옵니다? 5대 8. 5대 4반. 그치? 이해하셨죠? 된 거 맞지? 이게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 구하는 방법. 1g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고 그 분자에 해당하는 X 원자수만 곱해주면 돼. 응? 근데 사실 보기 디귿은 딱 봐도 아닌 게 보이지 않아? XY, 물론 비율은 따로 찾아야 되겠지만 XY2랑 X2Y랑 생각해봐. 아니 X가 차지하는 비중이 얘가 더 크잖아. 근데 나에서 X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그지? 사실 바로 구할 수 있긴 한데 실제 B를 구해본 거지. 실제 B가 5대 8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한번 풀어보게 시키고 그러면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먼저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또 질량이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밀도로 바꿔서 분자량 비를 하나 구해놓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탄소 질량과 수소 질량비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실험식도 구해볼 수 있고.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C2 HX가 하나 있고 C3 HY가 있어. 자, 여러분 밀도는 V하고 W를 지울게 그냥 2분의 3대 여기는 2가 된다. 봐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지? 몇 대 몇이 됩니까? 그럼 이거는 3대 4. 이게 바로 분자량 비가 되는 거야. 3대 4.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C3H8가 탄소 질량이랑 수소 질량이 9대 1이다. 자, 원자 수비를 알아보려면 각각의 원자 일몰의 질량으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9대 10이니까는 뭐가 나옵니까? C3H4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치? 여기 탄소 3개라고 주어진 게 있으니까 오 Y는 4네.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지. 이해하셨죠? 그죠? 오케이? 요 질량비 가지고 실험식 구한 거야? 3대 4. 그러니까 얘는 분자량이 얼마짜리? 여러분 이게 C3H4가 탄소 3개, 36에다가 수소 1짜리 4개니까 40이 나오잖아요. 근데 분자량비가 3대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분자량이 30짜리가 필요하다. 그치? 수소 몇 개만 있으면 되겠다? 6개. C2H6가 30이니까. 그러니까 X가 6이 되는 거지. 괜찮죠? 그죠? 오케이. 자, 봐, 여러분. 기체의 몰수는 C2H6가 C3YH의 2배입니다. 그리고 부피만 보면 되니까. 부피비가 분자수비니까. 분자량비는 3대 4. X는 6이다. 이렇게. 괜찮죠? 되는 거 같지, 그지?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우리 지금 요 심화 교재에 있는 게 다 이제 고3들, 모의고사 문제랑 수능 문제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와, 학교 시험 자체가. 응? 알겠지? 여기 문제 연습 다 해야 돼. 여기 다 풀어봐야 돼, 이거. 여기 기출문제까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지만 알아도 최소 2등급은 무조건 나와요. 알겠지? 여러분 완자 교재랑 지금 우리 오늘 나간 핑크색 교재랑 이 두 것만 여기 있는 문제만 다 풀 줄 알면 기본 2등급 무조건 나와. 알겠죠? 여기에다 이제 실수만 좀 줄이고, 그지? 그러면 1등급도 나오겠죠. 문제를, 네, 학생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수업을 거의 한 4번 정도씩 거의 다 한 것 같아. 이제 다른 반들도, 그지? 12월 한 말부터 거의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아, 쌤 좀 개념은 부족한데 문제가 자꾸 안 풀린다고.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려면 잘 안 풀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그래서 애들이 계속 자기 개념이 부족하니까 자꾸 개념만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개념 물론 필요하지. 개념이 아예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사실은 비슷해. 응? 비슷해요, 여러분. 그게 이제 나중에 화학 반응식 같은 데 가면 더 하지. 막 수능 문제 막 18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를 모아놓으면 그럼 더 하죠. 아니 수학을 내가 공식을 다 외우고 있다고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지 않아? 막 30번 문제는 볼 때마다 새롭지 않아?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막 싶을 정도로, 그지? 워낙 응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수능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인데.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는 볼 때마다 새로워. 근데 쌤이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뭐냐면 개념이 완벽하다 해서 문제가 그냥 술술술 풀리진 않아. 이제 그거는 중학교 과학인 거고. 알겠죠? 고등학교 과학은 개념이 완벽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해. 왜 개념이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수학 문제 진짜 어려운 거 개념 안다고 그냥 풀리질 않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 똑같은 거거든. 근데 왜 과학은 그냥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풀리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엄청 빨리 푸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왜 빨리 푸냐면,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 너무 많이 풀어본 거야.
그래서 거의 문제를 외우다시피 해. 외우려고 외워진 게 아니라 너 많이 풀어서 그냥 외워진 거야. 그냥 문제를 보면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문제였지? 이게 떠오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빨리 푸는 거야. 여기 있는 문제들, 그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 예전 기출 문제들 빨리 푸는 애들한테 전혀 새로운 문제를 갖다 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 걔네도 엄청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려. 근데 풀긴 풀어. 왜 풀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 푸는 방식을 계속 도입을 해보니까. 예전에 풀었던 문제들의 유형이 있으니까 아, 이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지. 그게 있으니까 그걸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근데 대입을 몇 번 해봐야 되잖아. 몇 번 끌어내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겠죠, 그죠? 근데 내가 경험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컴퓨터로 따지면 알고리즘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문제를 줬는데 그게 아니 알고리즘 뭐가 있어야지 대입을 해볼 거 아니야. 적용을 해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 무슨 얘기지, 그지? 몰 문제 같은 것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 문제를 볼 때마다 아, 좀 새롭다.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 근데 아직은 그게 내가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험치가 부족한 거야. 그 경험치만 쌓으면 돼. 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지 않으면 그럼 점수가 안 나와. 경험치가 안 쌓이니까.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근데 그게 있어야 되나. 우리가 경험치를 쌓을 때 봐봐. 내가 경험치를 조금씩 쌓으면 쌓은 만큼 문제가 그냥 술술술 풀리면 좋은데 그걸 정비를 하진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그냥 변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어느 정도 쌓이면 갑자기 쭉 올라가, 쭉. 문제 해결 능력이. 알겠죠? 근데 학생들은 여기에서 못 버티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알겠지, 그치?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아니, 아직 조금 더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버티는 거야. 얘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야. 특히 이 과목은 더 심해,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버텨내는지가 결국은 관건인 거야. 이걸 참아야 돼. 이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 알겠죠? 어느 정도 이게 쌓여야,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쌓이잖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자기가 푼단 말이지, 그때부터는. 무슨 알겠죠? 지금은 좀 많이 쌓아서 넣어놓을 때. 아직은 응용하고 적용하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 두 권을 완벽하게 다 마스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응용과 적용이 되기 시작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핑크색은 거의 유형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연습하는 책이 아니라. 뭐면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숙제는 아까 알려줬지?